안녕하세요, 천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배웠던 오일러 이퀘이션을 다르게 해석을 해볼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스트림 라인에 따라 코디네이트 먼저 스트림 라인은 한국어로 하면 유선이죠. 유체 그 속도가 탄젠셜한 곡선인 거죠. 네. 이거를 explain kinematics of fluid elemental along S or N to a streamline in 오일러 이퀘이션이니까 ABCD 유동이죠. flow. 여기서 S와 N이 무엇이냐? SL 코디네이터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은 이렇게 유선이 있을 때, 스트림라인이 있을 때 어느 한 지점에서의 탄젠셜하고 노멀한 방향, 여기서 탄젠셜한 방향을 S라고 노멀한 방향을 N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교환에서는 그 N의 방향을 곡률의 반지름의 방향에 반대로 설정을 했는데 네, 반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미적분 시간에 배웠었던 그런 노멀한 벡터하고는 방향이 반대죠. 이거를 좀 감안하시고 학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진행 방향 기준이 당연한 거죠. 이렇게 흐르니까 노멀한 그리고 N 벡터는 정의가 미적분학에서 배웠던 N의 정의는 이거죠. 근데 우리는 방향을 반대로 해서 이 마이너스를 붙이게 됩니다. 참고는 캘큘러스 8판 페이지 866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라글랑지 제한적인 속도를 파악을 해봅시다. 벨라시티. 그러면 일단 또 조건을 고려해 봐야죠. 조건 1. steady state. 정상 상태일 때를 고려를 해봅시다. 그러면 좌표계이기 때문에 초반에 위치를 설정을 하고 그 좌표계는 고정된 상태에서 이 입자가 이렇게 움직일 때 어떻게 될지를 파악을 하면 됩니다. 그럼 약간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여기서 이 점을 잡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유체 이동 속도는 얘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얘는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맞죠? 얘는 V의 T V0라고 V1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 각각의 속도를
기준 S N 코디네이터로 찢어보면은 V 라그랑제니까 파티클의 입자의 속도죠. VPT는 T 여기를 T V 대신에 T 플러스 DT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걸 VS S 방향으로의 속도 플러스 노멀한 방향으로의 속도 인데 초기에는 노멀한 방향의 속도가 0이죠. 왜냐면은 스트링 라인의 정의에 의해서 샤브가 스트링 라인. 그 다음 VP의 시간 DT가 흘렀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는 VP의 VS의 T 플러스 DT 플러스 VN의 DT의 N이 되는 거죠. 대문자 말고 소문자를 썼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문자로는 너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set 문자를 좀 간단하게 줄이기 위해서 파티클 P의 속도의 크기를 V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입자가 아주 조금 움직였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0에서 원점 오리진에서 기준점인 거죠. ds 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속도는 속력이라고 합시다. V의 T 플러스 DT는 어떻게 되죠? 테일러 시리즈를 전개를 하면은 V 플러스 V 파티클의 크기 더하기 파티클의 크기 이꼴 아까 위에서 설정했던 거 V 플러스 파셜 V 파셜 S DS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속력에 대해서만 나타내 보면은 얘가 V의 P 플러스 DT이고 이걸 각각 찢으면은 아까 저희들이 구했던 얘는 VS가 되겠죠. T DT는 V의 T 플러스 DT에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D세타가 되게 됩니다. 왜냐면 이 각이 D세타이거든요. 이걸 대입을 합니다. 크기가 궁금한 거니까 절대값이어서 계산해보면은 SDS의 코사인 D세타가 됩니다. 또한 VN의 T 플러스 DT는 N방향으로의 성분인 거죠. 그러면 V T 플러스 DT 크기의 사인 D세타. 근데 방향은 마이너스죠. 네.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방향이 마이너스예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V 플러스 파셜 V 파셜 S DS의 사인 D세타가 됩니다. 네. 이제 뉴턴
제2법칙에 따라 surface tense force와 body force를 합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A는 가속도 성분을 S방향으로, 그 다음에 N방향으로 적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먼저 S방향, N방향 두 가지 벡터가 서로 주축으로 이루기 때문에 먼저 S방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S는 리미트 dt를 0으로 보내 0에 근접해 vs에 t 플러스 dt 마이너스 vs의 t분의 dt, 이거는 가속도의 정의죠. 계산을 해보면 0 v 플러스 파셜 v 파셜 s ds 코사인 d 세타 마이너스 v 의 dt.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dt가 0으로 가면은 dt가 0으로 갈 때 d 세타도 0으로 근접하죠. 그러면 코사인 d 세타는 1에 근접합니다. 또한 ds는 r d 세타로 간주를 하면 r d 세타고, 이게 직선 운동을 하였다고 가정을 하면은 vdt가 되는 거죠. 이거는 뒤에 있을 극한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S는 리미트 dt가 제로로 갈 때 파셜 v분의 파셜 s ds dt는 ds dt가 뭐였죠? 보이죠? 네, 여기 이쪽에서 dt를 양변에 나누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v 파셜 v 파셜 s가 되는 거죠. 제너럴하게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in general AS는 v 파셜 v 파셜 s 플러스 파셜 vs의 파셜 t, 즉 다시 적을게요. 즉 unsteady 항을 고려를 합니다. 그 다음 N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N 디렉션 똑같이 해봅니다. AN은 리미트 dt가 제로로 갈 때 vn의 t 플러스 dt 마이너스 vn의 t over dt 이걸 리미트 dt가 제로로 갔을 때 v 플러스 파셜 v 파셜 s ds의 마이너스 사인 세타였죠. 마이너스 제로분의 dt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s dt가 0으로 감에 따라 d세타는 제로로 가니까 sin d세타는 얼굴랑 똑같죠? d세타랑 같습니다. 제로가 아니고요. 그 다음 똑같이 ds는 r d세타 v 죄송합니다. 는 vdt로 간주해서
이러한 조건을 파악을 하고 대입을 해서 극한을 취해봅시다. 그러면 리미트 dt 제로 사인 d세타를 d세타로 바꾸면은 그리고 여기서 사인 세타를 d세타로 바꾸고 그럼 d세타는 r분의 vdt로 근사할 수 있죠. 그럼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먼저 빼주고요. 마이너스에 v 플러스 파셜 v 파셜 s ds 분의 dt r v dt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r분의 리미트 dt 제로에 마이너스 r분의 v제곱 마이너스 r분의 v 파셜 v ds인데 여기서 또 ds를 t에 대해서 바꾸면은 vdt가 되겠죠. 그러면 이 항만 고려를 해보면은 v분의 r 파셜 v 파셜 s ds니까 vdt 그러면 이거는 제로가 되겠네요. 맞죠? 리미트 t를 0으로 수렴을 시키면은 0으로 극한을 취하면은 항은 0이 되니까 항은 0이 되니까 즉 an 방향으로는 이게 어떤 거죠? 원심 가속도 구심 가속도인가요? 네, 여튼 이런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an은 마이너스 r분의 v제곱 이것도 뭐 똑같이 일반적으로는 파셜 vn의 t unsteady 항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뉴턴의 제2법칙에서 우항 A에 대한 식들은 다 찾았어요. 그럼 이제 서페이스에 대한 힘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find f surface 여기서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가정을 하냐? 먼저 크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조건 두 가지 조건 추가인 거죠. MBCD 왜 이래? 네. 그러면 F 서페이스가 어떻게 되죠? 서페이스 포스는 프레셔에 대한 힘밖에 없겠죠. 그러면 미소 입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net pressure per in pressure in SN direction에 대해서는 df의 pressure
S방향으로의 프레셔는 P분의 dn 밀이 되는 거고요. N방향으로의 프레셔 힘은 다음과 같이 되겠죠. 여기서 이런 단위 윗 깊이를 말합니다. 네, 그럼 됐습니다. 즉 S방향으로는 마이너스 로분의 파셜 P분의 파셜 S 플러스 S방향으로의 바디 포스 이퀄 언스테디 항 플러스 V의 S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똑같이 뭐 N 디렉션에 대해서는 로그 N의 N 방향 다음 FPN 이퀄 언스테디 항 그 다음에 실제 작용하는 힘은 R분의 V제곱 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각각 오일러 S 이퀘이션 얘를 오일러 N 이퀘이션 이라고 명칭합니다. 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물리적인 해석을 유서만 봐도 그 물리적인 거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 물리적인 의미 오일러 S and equation. 먼저 오일러 이퀘이션의 조건에 대해서 또 추가를 해봅시다.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한 추가일 뿐이에요. FP가 0 No body force.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오일러 S 이퀘이션 어떻게 표현이 되죠? 또한 하고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일러 S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마이너스 로그의 1에 파셜 P 파셜 S 이퀄 V 파셜 V 파셜 S가 되는 거죠. 그럼 즉 이 경우들을 살펴보면은 만약에 V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언제 증가하게 됩니까? 파셜 P 파셜 S가 감소할 때, 즉 0보다 작을 때죠. 그럼 이 말은 뭐랑 동지죠? 압력 P가 낮아질 때, 작아질 때 속도는 커지고 along S 스트림 라인의 S 방향에 따라서 V가 반대로 낮아지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반대 경우겠죠. P가 증가할 때. 네, 각각 이 위의 경우를 얘는 순방향 압력구배 인 상태를 말하고요. 얘는 역방향 압력구배를 뜻합니다.
이게 조금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유체는 흐르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여기 압력이 너무 높으면은 이동하면서, 만약에 이쪽에 압력이 높고 여기 압력이 낮다고 치면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려는 성질 때문에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는 유동을 방해하는, 즉 속도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오일러 N 이퀘이션을 통해서는 어떤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느냐. 마이너스 로그의 1에 파셜 P 파셜 N 이퀄 마이너스 R분의 V 제곱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V는 스칼라죠. 네. 초기 속력입니다. 그러면 N은 R분의 V 스퀘어, 양변을 보면은 R분의 V 제곱 음수가 될 수가 없죠. 그럼 즉 파셜 P분의 파셜 N은 항상 양수고, 얘는 항상 양수고, 따라서 정리합니다. P는 항상 증가합니다. 언제? N 방향으로 갈 때, 즉 스트리밍 라인의 커브레이처 센터의 바깥 방향.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유선이 이동했고 커브레이처의 센터가 여기 있으면 이 센터로부터 나가는 방향으로는 항상 P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if R이 무한대라면, 커브레이처가 무한대면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트레이트 스트리밍 라인이고, 그럼 이 말은 패러럴 스트리밍 라인인 거겠죠. 즉 평행한 스트리밍 라인에 대해서는 그 주변의 압력들이 일정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그래비티를 고려해서 이제는 베르누이 방정식을 한번 유도를 해볼 건데요. 베르누이 방정식 배우셨다시피, 간단하게 배우셨다시피 조금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조건을 보면은 컨저베이티브 바디 포스, 즉 여기서는 중력을 다루겠죠. 그 다음에 딱히 비정상 상태여도 상관이 없고 정상 상태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정상 고려 안함. 그 다음에 인비시드 유동에 대해서, 즉 마찰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F B의 G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이거는 어떤 다른 역학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파이는 뭐냐? 마이너스 GH고요. 그러면 F의 GS는 파셜 파이의 S 방향으로 해 미분값, 그 다음에 FGN은 파셜 파이의 N 방향이겠죠.
그럼 오일러 S 이퀘이션에서 각각의 항들을 대입을 해보면 오일러 S 이퀘이션 마이너스 로 분의 2는 파셜 P 파셜 S 플러스 파셜 파이 분의 파셜 S는 V 파셜 VS 플러스 로 VS 분의 로 T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인테그럴 해보겠습니다. 선적분인 거죠. 여기 첫 번째 지점에서 두 번째 지점까지 여기가 S고요. 여기는 N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분의 1의 파셜 P 파셜 S 이거는 원투의 V 로 파셜 V 파셜 S 플러스 DTS가 되는 거겠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계산을 해보면 원투의 마이너스 로그분의 1의 dp 플러스 d파이 이퀄 이게 우변인 v 파셜 v dv 플러스 vs 분의 파셜 t ds가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는 아무런 더 추가적인 조건이 없는 거죠. 여기서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조건을 추가합니다. incompressible, 즉 밀도가 일정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계산이 쉬워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로분의 1에 P2 마이너스 P1이 Q2 마이너스 Q1은 2분의 1에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마이너스 V1제곱 플러스 TDS가 되는 겁니다. 뒤에 있는 거는 unsteady 항이고요. 조금 더 풀어서 적어보면은 P2-P1의 low 플러스 G의 H2-H1 이퀄 플러스 2분의 1의 V 스퀘어 마이너스 V1 스퀘어 더하기 1분의 1의 는 제로. 각각 얘는 pressure work죠. pressure work 얘는 potential energy죠. 지금은 다 에너지의 형태입니다. 여기는 kinetic energy pressure work energy 얘는 unsteady energy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만약에 unsteady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친숙한 베르누이 방정식이 되는 거겠죠. 2분의 P 플러스 GH 플러스 2분의 V 스퀘어는 const 조건에 다시 적어보면은 steady 하고요. 이건 steady죠. steady state 하고요. incompressible 하고 그 다음에 인비시드 유동 그리고 along streamline을 따라서 이렇게 조건이
간단한 것만 해도 4가지나 됩니다. 상당히 제약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방정식이죠. Bernoulli equation. 그리고 보통 H를 무시합니다. 어떤 기계 장치에 있어서 정말 웬만한 경우 아니고서는 H를 전부 다 생략을 해서 P가 증가할 때 V의 속력의 제곱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총 종합을 해보면 뉴턴 세컨드 로우에 대한 유체 유동을 어떻게 적용을 해볼 것인가 해서 미우가 저로 즉 인비시드 유동이냐 아니냐를 파악을 할 때는 어떤 유동에서 인비시드 유동이다. yes. 그러면은 오일러 이퀘이션 기본적으로 오일러 이퀘이션이 뭐였죠? 마이너스 로분의 1에 파셜 p분의 파셜 xi 플러스 fbi는 파셜 ui의 파셜 t 플러스 uj 파셜 ui 파셜 xj가 되는 거죠. 그럼 또 여기서 만약에 steady 하고 incompressible이다. 그리고 스트리밍 라인에 따라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베르놀리 이퀘이션이 되는 거죠. 로분의 p 플러스 gh 플러스 2분의 1 v 스퀘어는 constant. 여기서 근데 좀 중요한 거는 어떤 외부로의 에너지 유입이 없는 거죠. 워크에 대한 에너지든 더멀에 의한 에너지든 그게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 뮤 점성계수에서 만약에 점성계수가 0이 아니다, 즉 유동이 비스코스하다, 그러면은 그리고 요가 컨스트 하다면 마이너스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인 거죠. 1의 p분의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은 다른 항이 아니라 이 여기서의 점성에 의한 힘이 추가가 되는 거죠. t 플러스 uj xj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종합을 해봤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2개씩만 알면 되는 겁니다. 솔직히 사실은 이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U가 제로라면 여기가 제로이기 때문에 오일러 이퀘이션하고 똑같아지는 거겠죠. 네, 오늘 이렇게 물리적인 통찰력을 인사이트를 늘려주는 스트림라인에 대한 코디네이트 분석을 해봤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